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언론이 언론답지 못하고 또 검찰이 검찰답지 못하고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서요.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차원에서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한상진 기자 지난주에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공판에 이제 출석을 하시느라고 네. 취재 편의점도 못 오시고 그러셨어요. 네. 다른 방송에서는 이제 수차 말씀을 좀 하셨지만 이 사건으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기자가 있어? 신기하죠. 그러니까요. 네, 여기 있습니다. 윤석열은 지금 뭐 무기징역에 징역 30년에 그는 감옥에 간 지 오랜데 야, 이 명예훼손 사건 대통령 선거 끝난 지가 언젠데 공직 후보 검증한 걸 가지고 여태 재판을 받아? 제가 아까 뵙자마자 그랬어요. 아직도 재판받고 있었어요? 1년 다 돼가더라고요. 아니요, 1년이 아니라 재판 받은 지 2024년부터 예, 2년 다 돼가요. 2년. 예, 그러니까. 2년 다 돼가더라고요. 맞아요. 예. 그 제가 얼마큼 진행됐나 여쭤봤어요. 근데 아직도 그 검찰이 원래 증인을 118명을 신문하겠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주요 증인이라고 16명을 신청했대요. 그러면 16명을 만약에 재판할 거면 뭐 월요일이나 이렇게 재판 없는 날을 딱 잡아서 그날 재판이 원래 없거든요. 그래서 국민참여재판도 그날 하고 4명씩 세트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4명씩 이렇게 실시를 하면 넉 달이면 사실 끝나요. 일반 재판 그렇게 합니다. 근데 아직 그 16명도 다 못했다고 하더라고요. 증인신문을. 그러면 118명이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, 이거를? 뭐 기약이 없고요. 그 하여튼 뭐 저는 이제 그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 재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그러면 제가 상처를 받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아유 저희 재판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1심 재판 나오는데 1심 결과 나오는데 앞으로 4, 5년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참 처량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근데 그래도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저희 재판은 뭐 단순합니다. 제가 쓴 20대 대선 3일 전에 제가 쓴 기사 한 건을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수사도 그냥 수사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10여 명이 달라들어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시작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건 관련자인 뉴스타파 기자 저를 포함해서 뉴스타파 기자들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 난리를 쳤었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수사를 한 다음에 저희를 이제 기소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그 재판이 2년째 다 돼가고 있는데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검찰이 얘기했었던 전체적인 증인은 고사하고 핵심 증인이라고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절반 정도밖에는 지금 증인신문을 못한 상태고 나머지 재판은 어디까지 가야 될지 지금 뭐 언제까지 가야 될지 지금 기약도 할 수 없는 그런 재판이 지금 매주 이게 2주에 한 번씩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근데 이게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매주예요. 왜 그러냐면 저희 뉴스타파의 기자 3명이 기소가 됐잖아요. 네. 저하고 김영진 전 대표하고 봉지욱 기자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 또 봉지욱 기자 재판은 또 따로 떼가지고 따로 돌고 있어요. 그것도 참 이상해요. 네, 이상한데 그게 그래서 제 재판 이번 주 있고 그다음 주 재판 지우기 재판 있고 그다음 주 재판 제가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재판을 매주 하는 느낌이죠. 그래서 저는 이제 법정에 매주 가야 되는 거예요. 아니 근데 기자가 그렇게 재판을 다니면 일상이 됩니까? 다른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? 취재 보도하고? 그러니까 미치죠.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는 분들은 또 재판 뭐 하루인데 뭐 그날 가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안 되죠. 왜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A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.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뭘 물어봐야 될지 이런 거를 저희 변호인들하고 또 계속 또 소통하면서 또 짜고 예상 질문도 짜고 그리고 예상 답변도 생각을 해보고 그럼 또 어떻게 질문할지 또 생각을 해보고 또 필요하면 공동 피고인들 있잖아요. 또 변호인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또 조율을 또 해야 되잖아. 이거를 또 이거 변호인들끼리 한다 그래서 또 피고인이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지 또 그러지도 않아요. 또 뭔가 계속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러다 보면 일주일 금방만 가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박상용 검사 그 울산지검 하여튼 사건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 재판을 이제 받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또 항소를 하셨어요. 저희가 사실은 다 이제 기각을 했는데 재판부가 그래서 항소심 재판을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정말 간단한 사건이거든요. 저희는 그 박상용 검사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, 이름을. 한 번도 그날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. 그런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걸었어요? 예, 걸어가지고 하는데 참 이게 그러니까 재판 한번 걸리면 왜 그 옛날에 어른들이 야 재판 한번 걸리면 집안 망해 패가망신해. 아니 예전에 윤석열 씨가 20대 대선 출마해서 그 선거운동기간에 무슨 대학생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. 나중에 설사 무죄가 나더라도
이 뭔가 수사 이런 데에 숙달된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 한 몇 년 하면 인생 다 망가진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남의 인생 그러니까 남의 인생 망가뜨리는 거는 금방 하죠, 검찰이. 예. 그러니까 이게 그 재판 걸리면은 피고인 분들 중에서 직장 그만두시거나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. 있어요. 예, 예.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차를 내야 된다든가 네. 지금 프리랜서시니까 괜찮으신 예. 건데 그죠? 근데 여기 프리랜서 아니에요. 아, 제가 뉴스타파 프리랜서고 기자. 여기 뉴스타파 기자. 죄송합니다. 오늘 여러 번 제가 실례를 하네요. 직장인. 네네. 근데 직장에서 양해를 수정할게요. 그렇죠. 양해를 다행히 해주시니까 이해를 네네. 해주시니까 정말 맞습니다. 다행인 네. 건데 맞아요. 일반 분들은 안 이거를 해주죠. 계속 연차를 네. 내고 할 수가 없어서 네. 망가지는 게 순식간이고 저는 이 재판은 사실은 그러면 부산저축은행 관련해 가지고 브로커를 윤석열 검사가 봐줬느냐 안 봐줬느냐 이게 네. 핵심이고 그게 맞습니다. 예. 그 보도가 네. 허위 사실을 보도한 거냐 진짜 네. 보도냐 맞습니다. 예. 핵심은 명쾌해요. 네,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게 허위라는 걸 입증하겠다고 증인이 이렇게 많이 부르는 거잖아요. 네네. 저희 보도가 이제 허위라는 걸 입증하겠다고. 예. 근데 그러면은 허위여야만 하네. 허위여야만 하죠, 지금. 그 수사를 여기서 진짜. 재판에서 다시 다 펼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. 어떤 식으로든 압축해서도 할 수 있는 재판인데 네. 근데 이거를 마치 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. 검찰의 수장을 건드려? 너 진짜 가만 안 둬. 재판 한번 받아봐라. 맞아요. 총동원해가지고 증인 네. 완전 많이 신청했고 괴롭히겠어.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요. 이제 맞아요. 진짜- 검사를 건드리고 예. 그렇더라고요. 저도 맞아요, 그 맞아요. 얘기를 들었어요. 그 검찰 모 검사로부터 이거 저기 개인이 하는 거 아니라 대검이 하는 거다. 검사를 건드려? 이런 그렇지. 거 있다. 예. 뭐 거의 무슨 뭐 조폭 집단하고 비슷해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이 재판 이제 제가 피고인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법정 갈 때마다 참 서글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이 사건이 처음에 시작될 때 수사가 시작되고 이럴 때는 진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어요. 난리가 그죠? 났었어요. 예. 뭐 기자를 사형을 시킨다는 둥 시킨다는 막 그 국민의힘 당대표가 직접 나와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공판준비기일 제가 잊지도 못해요. 제가 이제 처음 공판준비기를 저녁에 3번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방청석에 좌석이 하나도 없었어요. 기자들 막 수십 명 와서 막 타이핑 치고 막 방청객들도 굉장히 많고 하여튼 약간 제 사건이라 이렇게 표현하기 좀 이상하지만 약간 세기의 재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. 네네. 근데 윤석열 내란 일으키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전문 이제 다 기운 빠져서 네. 아무도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수사검사 4명이 직관하러 이제 들어와서 그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막 정말 분위기 살벌했거든요. 예. 근데 그 수사했었던 검사들은 한 명씩 다 빠져요. 예. 예를 들어서 뭐 4명이 왔는데 그 다음에 재판 가보니까 3명이 나와 있고 예. 2명 나와 있고 그러더니 예. 원래 직관하던 애들 다 나가고 지금은 이 사건하고 아무 관계없는 공판검사 1명이 나와가지고 혼자 서류를 이만큼 갖고 와. 그래서 본인이 얘기할 때마다 서류를 찾아야 아니, 되잖아. 증인으로 내란숙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는데도 기자들이 안 와요? 그날은 왔겠죠. 아 그날은 기자는 2-3명? 별로 없었어요. 진짜? 그러니까 이 공판검사가 서류를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예. 서류 막 뒤적뒤적 해서 하나 찾아가지고 한마디 하고 또 찾아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 예.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라니까 안쓰러워요. 진짜? 그래서 지금 별 뭐 아무런 관심도 못 가지면서 그냥 재판은 재판대로 그냥 하던 거니까. 근데 이 사건도 사실은 지난번에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할 때 이 네. 사건도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. 그럼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 이제 참고인으로 예, 나가서 출석해서 예, 뭐 청문회에서 제가 증인도 하고 얘기도 하고 증언을 그랬었죠. 이런 정도면 재판부가 좀 뭔가 결론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검찰이 계속 제기한다고 해서 이걸 다 들어줄 것이 아니라 정리정돈을 해서 딱 끝내는 역할을 재판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, 변호사님? 당연히 해야죠. 재판부가 재판 지휘권이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저는 한상진 기자와 그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의 구도가 아니었으면 일반 피고인 이런 정도의 사건에서 이렇게 했을까 재판부가 네. 이렇게 검찰이 끌려다녔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정도가 될 것 같으면 뭐 재판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인도 검찰이 막 던진다고 이거 좀 말이 안 돼요 사실은. 이렇게 받지 말고 아무리 불구속 재판이라지만 이러면 도대체 몇 년 하라는 한 10년 하라는 거예요. 뭐 5년 하라는 거예요. 뭐 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예. 그래서 이게 형량 자체가 무슨 뭐 사형 무기 뭐 20년 이상 이런 형량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. 이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한들 그럼 최고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? 이렇게 됐을 때. 최고. 아니 일반적으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벌금형인데요. 벌금형인데 네. 지금 이 사건은 벌금 대선 때리려고 직전 이렇게 막 다 몇 명 아까 증인이? 118명. 118명을 불러가지고 벌금 때리려고. 그 벌금 본인이 그냥 내셔도 될 것 같지만 근데 대선 3일 전이었기 때문에 뭐 예. 그런 저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대선 끝난 지가 저는 언제니, 집행유예 진짜. 정도가 아닐까 만약에 유죄가 난다면 집행유예. 예.
그렇게 생각을 하는 정도인데 그럼 이거를 이렇게까지 몇 년을 하는 게 그럼 이게 형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렇죠. 사실상 형벌이죠. 예, 형사는 일상이 안 뭐가 되니까요. 달라요? 예. 이 정도면 판사가 정리를 해서 그리고 공소 자체가 적법하냐도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. 네, 계속 그럼요. 되고 있잖아요. 예, 예. 그러면 공소 기각 결정을 하던가 예. 아니면 증인을 컴팩트하게 본인이 그 유무죄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정리를 하던가. 근데 판사들이 1년 만에 한 번씩 전근을 간단 말이에요. 보직을 네. 바꿔요. 맞아요. 판사 한 번 바뀌었죠. 네, 한번 바뀌었죠. 네. 그러니까 판사들이 재판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새 판사가 와서 처음부터 다시네. 다시 했고 그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, 지금. 아. 저도 이제 뭐 이런 재판을 이 특수부 재판을 예. 특수부에서 뭐 기소가 돼서 이런 재판 받는 게 이제 처음인데 이게 재판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판사 바뀌잖아요. 그럼 새 판사가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다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다시 이렇게 한번 체크하는 절차를 다시 가죠. 그러면 뭐 매년- 증거조사 다시 하고 또 뭐 하고 이거 하면 또 반년이에요. 예. 아, 너무나 소모적이고 이런 재판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국력의 낭비다. 그 판사님도 중요한 사건 해야죠. 네. 그렇지 맞습니다. 않습니까? 예. 중요한 사건이 얼마나 많을 텐데 맞습니다. 그걸 다 놔두고 한 상체 벌금 주려고 이렇게 길게 재판을 합니까? 하여튼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고요.